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파수응답, 그죠? 주파수응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게 정의가 이렇게 돼요. 주파수응답은 그냥 라플라스 변화에다가 S 대신에 제 음명을 넣은 거다. 그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연파 임력에 대한 출력을 함수 형태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음향 있죠? 소리에 대한 그 예를 들면은 사람 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가 이제 에너지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아무 소리도 없을 때 0, 뭐 아주 작은 소리는 뭐 1, 뭐 1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범위가 대략 10의 12승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0의 12승, 그죠? 그러니까 뭐 약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대비해서 1조배 정도까지 큰 소리를 우리가 사람 귀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로, 선형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1, 2, 3, 4 해가지고 뭐 10에 12승까지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제 로그를 사용해요. 로그. 그래서 로그의 b. 그래서 이거는 입력이에요. 입력.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겠죠. 그죠? 기준값. 기준값에 대해서 어떤 출력값 또는 측정값의 b를 표시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로그를 취해줘요. 그래서 로그는 여기에 아무 표시가 없죠. 아무 표시가 없으면 이제 베이스가 뭐예요? 밑이 10이란 뜻이죠. 상용 로그 값을 취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두 신호의 b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걸 우리가 벨이라고 그래. 벨 연구소란, 미국의 이제 벨 연구소라는 데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그 전화 발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이제 벨이지만 중간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벨이라고 요걸 단위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위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벨이라는 단위는 안 쓰고 데시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데시벨이라는 말은 데시가 10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죠. 그죠? 벨의 10분의 1 그런 뜻이에요. 1벨은 10데시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10을 곱해야지 데시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에 상용 로그 값을 취한 거에다가 10을 곱한 걸 우리가 데시벨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에너지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전력값 있죠. 전력값. 우리 전기전자에서 전력값은 전류 또는 전압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취해서 우리가 이제 10을 곱한 게 데시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전력 대신에 전압, 그죠? 전력 대신에 전압을 우리가 이제 전압의 비를 이제 표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임력분의 출력의 제곱,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전압에 대해서는 2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10을 곱하고 여기다가 비율에다가 그다음에 그 진폭, 그죠? 뭐 전압이든 전류든
진폭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20을 곱해서 표시를 해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로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로축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축도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니까 가로축은 이제 주파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각 주파수를 표시를 해요. 많이 2파이 f 주파수 곱하기 2파이 한 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가 이제 너무 크니까 이것도 이제 로그 스케일로 해요.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세로축은 개인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제 그 전달함수가 파워의 전력에 관련된 양일 때, 즉 에너지에 관련된 양일 때는 로그 값에 10을 곱하고, 그 앰플리튜드, 뭐 전류나 전압 이런 거에 관련된 양일 때는 20을 곱해서 표시를 해요. 세로축에다가. 그 다음에 위상은 그냥 각도니까 뭐 어차피 360도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스케일 안 쓰고 그냥 각으로 선형 스케일 써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RC회로 이제 많이 다뤄봤죠? 그래서 RC회로는 우리 요 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는 여기 다 알고 있죠?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입력,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분의 요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이 바로 뭐예요? 전달함수라고 그러죠? 개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요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주파수 응답은 요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파수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주파수 응답은 우리가 자, 오메가 그 RC분의 1을 오메가 C라고 정의를 해요. 이제 간단하게 쓰기 하기 위해서. 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어때요? 오메가 C분의 오메가가 되죠. 그죠? 요 단위가 각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게 바로 전달함수가 되는 건데, 요건 이제 컷오프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복소수니까 크기. 자, 우리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자, 요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 절대값이죠. 절대값. 어떤 수의 크기는 절대값, 그죠? 절대값이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에서 이거 알죠, 여러분? 그치. G1분의 G2의 절대값은 G1의 절대값분의 G2의 절대값 같다, 그죠? 그래서 분자는 실수니까 절대값 하나하나 마찬가지죠, 그죠? 1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절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절대값은 수의 크기죠? 복수수의 크기. 어떻게 정해요? 자, A 플러스 A. 복수수는 이렇게 평면상에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A 플러스. 가로축은 실수축, 세로축은 허수축 해서 절대값은 이 수의 크기예요. 어떤 수의 크기는 뭐예요? 원점부에서부터의 거리죠? 그죠? 1차원상에서는 그냥 수직선에서는 원점부터의 거리니까 부호만 빼면 되는데, 복소수니까 평면상에서 거리니까 우리가 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실수의 제곱, 실수값의 제곱분의 실수부의 제곱분의 허수부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은 1이니까
근호를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어떻게 돼요? 이 각도. 이 각도는 이 각도를 뭐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a분의 b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하는데 이제 극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파이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왜냐하면 탄젠트 파이가 뭐 a분의 b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니면은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 이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표시를 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요거고 그 다음에 위상각은 자 원래 식이 이거였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루트 한 거에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1분의 오메가 C니까 오메가 C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분모했죠. 분모했으니까 파이가 어떻게 돼요? 분자로 올라가면은 역수니까 요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위상각이 어떻게 돼요? 위상차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요 규칙대로 해서 로그 스케일 해가지고 자 요걸 그리면은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면은 자, 가로축은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죠? 오메가예요. 오메가에 다 쭉 그리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프로그램 요 그리는 함수 그리는 툴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위상 또 어떻게 나와요? 위상도 요거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탄젠트의 역함수죠. 탄젠트 역함수니까 탄젠트 함수를 이제 y는 x 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주기가 파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대충 어떤 점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주파수가 이제 요 컷오프 주파수보다 아주 작을 때는 어때요? 요게 거의 0에 가깝죠.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만해요. 그래서 요 때는 개인이 1이 돼요. 1. 이걸 쭉 그려줘요. 그 다음에 개인이 1이 되니까 로고 취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0일 때. 그 다음에 주파수가 컷오프 주파수보다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면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게
1보다 크죠. 많이 커요. 그러면 1은 없어져요. 그냥 1이 없어져요. 뭐 1에다가 뭐 10억을 더했다. 그러면은 1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남고 여기다가 이제 루트에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없어지고 오메가 C분의 오메가만 남는데 여기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로그를 취하면은 오메가 로그 오메가 마이너스 로그 오메가 C가 되죠. 그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20을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제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는데 20을 곱한 거니까 우리가 로그 이거 알고 있죠? 로그 마이너스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로그 오메가 마이너스 C가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C가 되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요 변수에 대한 직선이 되겠죠. 직선. 그래서 그걸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중간 부분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아요.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개인이 루트 2분의 1일 때예요. 개인이 루트 2분의 1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진폭이죠. 우리가 전압이란 말이에요. 전력이 아니야. 에너지가 아니야. 진폭이니까 여기다 20을 곱한 거예요. 2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로그 루트 2분의 1은 뭐예요? 로그 루트 2분의 1은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뭐예요? 20에 루트 2분의 1은 2분의 1의 2분의 1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10 곱하기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로그 2예요. 근데 로그 2가 얼마예요? 대략 0.3010쯤 돼요. 요거는 대략 마이너스 3쯤 돼요. 데시벨로 해서 3dB. 3은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작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 3dB란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기준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정수 같은 거 할 때도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뭐 이거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3dB란 말은 에너지가 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가 반이 되는 그 값을 우리가 3dB를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때의 주파수를 우리가 컷오프 주파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로우 패스 필터라 했죠. 그죠? 로우 패스 필터니까 주파수가 낮으면은 잘 통과해요. 개인이 1이야. 주파수가 낮을 때는 개인이 1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과해요. 그러다가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출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어떤 우리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컷오프 주파수 이하는 다 통과하고 컷오프 주파수 이상은 다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연속적으로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컷오프 주파수는 에너지가 2분의 1이 되는 딱 차단하는 에너지를 얘기할 때 차단하는 에너지가 2분의 1이 되는 아니면은 우리가 진폭으로 얘기할 때 즉 전압이나 전류로 얘기할 때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0.7 전압이 한 0.7V 1V라 들어가면은 한 0.7V 정도 그 정도 나올 때 그때 값을 우리가 컷오프 주파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에 어떤 로우패스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가 뭐 100Hz다 라고 하는 얘기는 100Hz에서 출력 전압이 입력이 0.7 정도 된다. 그러니까 70%쯤 된다. 또는 입력 전력의 50%다. 출력 전력은 뭐 1W가 들어오면은 출력은 0.5W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그 위상, 그 페이즈 위상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오메가 C분의 아크 탄젠트 오메가 C분의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0으로 가면 탄젠트 아크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은 우리 그죠? 요 그래프 보면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10분의 1 되는 점 10분의 1 되는 점과 10배 되는 점 컷오프 주파수의 10분의 1 되는 그 주파수와 10배가 되는 주파수 요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두 선을 여기서는 이제 쭉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컷오프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가 컷오프 주파수다 라고 하면은 그 주파수에서는 위상차가 4분의 파이만큼 생겨요. 4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생긴다. 즉 45도만큼 위상차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퀴즈 요거를 우리가 한번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보너스 지지난주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 한번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퀴즈 외 별도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푸는 사람은 보너스로 점수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회로에 대해서 저항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항이 4옴일 때,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가 0.5페럿이야. 그럴 때 만약에 인풋이 이렇게 이런 인풋이 들어왔어요. 단위는 볼트겠죠. 그죠?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로우패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각 주파수가 2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걸 이제 필터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계산하기 쉽게 숫자 커지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작은 숫자로만 해서 이제 예를 든 거니까 실제로 이게 뭐 로우패스 필터 역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4옴 0.5페럿인 요런 회로에서 입력이 10 곱하기 사인 2t 플러스 30도 볼트일 때 출력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래서 로우패스 필터니까 0보다 큰 쪽은 어떻게 돼요? 요 전압이 줄어들겠죠. 그죠? 진폭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상차도 생겨요.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죠? 묻는 게, 자, 진폭이 얼만큼 줄고 위상차가 얼만큼 될 것인가 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파수 응답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퀴즈 2문제 추가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주파수 응답을 이제 RC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실로스코프죠. 그죠? 무슨 멀티미터 같은 것도 많이 쓰지만은 실제로 이제 파형을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오실로스코프가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50% 오시로스코프를 이제 고를 때, 만약에 여러분 산다면은 고를 때 오실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양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뭐 대역폭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는 이거 뭐 100MHz짜리냐, 뭐 500MHz짜리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대부분 이제 100MHz, 실험실에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100MHz를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주파수 응답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든지 입력이 들어가면은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이란 건 뭐예요? 여기 측정값이죠.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측정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력 파형을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역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V에 사인파를 넣었어요. 사인파를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파형 진폭 있죠. 진폭과 위상차, 내가 입력한 신호와 출력한 신호 위상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모든 시스템이 생기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상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위상차가 여기 하면 그 개인이 1인 경우예요. 즉 요게 상수인 경우야. 그죠? 상수인 경우예요. 개인이 1이야 그냥. 주파수에 상관없이. 자, 근데 이런 거는 현실 속에서는 없고, 자,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주파수 응답을 가지는데, 높은 주파수일수록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진폭이 이제 감소를 해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범위 내에서는 이제 증가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감소를 해요. 주파수 높아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MHz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V 신호를 넣었을 때 100MHz 신호를 넣으면은 그 실제로 표시되는 출력의 그 전압값은 바로 요거예요. 3dB. 에너지가 2분의 1이 되는 점, 또는 출력 전압값이 0.7V, 루트 2분의 1V가 되는 그 주파수예요. 그걸 우리가 필터에서는 컷오프 주파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오시로스코프에서는 이게 오시로스코프의 밴드위드스 또는 대역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실제 전압은 1V야. 1V인데 이게 주파수가 낮으면 1kHz면은 1V 측정을 하면 1V가 나와요. 근데 100MHz가 되면은 실제는 1V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거는 진폭이 0.7V밖에 안 돼요. 즉 에너지가 2분의 1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dB라는 말은 그래서 그 주파수 응답으로 표현되는 모든 물리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3dB란 말은 그냥 에너지가 반이다. 전달되는 에너지가 반이다. 그래서 전달 함수에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반일 때의 주파수,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파수 응답을 알면 사실상 어떤 시스템의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구형파를 집어넣었어요. 구형파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오시로스코프에서 이렇게 구형파를 측정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후리에 시리즈 급수에서 이 구형파는 어때요? 구형파의 주기에 해당하는
그죠? 요 사인파, 정연파와 그거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두 배나, 그죠? 세 배나, 그죠? 그런 정연파의 무한 급수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정연파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요 입력에 대한 출력, 그죠? 이 주파수가 낮으면은 그냥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요 고조파는 어때요?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점점 고조파가 차수가 커질수록 주파수가 점점 높아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조파일수록 진폭이 줄어들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오시로스코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저주파는 주파수가 낮은 거는 제대로 표현을 해요. 표시를 해요, 여기서. 근데 고조파일수록 진폭이 줄어들어서 나오니 원래 입력이 완전한 구형파라고 하더라도, 이상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오시로스코프로 표현되는 파형은 어때요? 약간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각진 모양이 아니라 이제 뭉툭해진,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부분이 이제 잘려 나가고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성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표현되는 거는 뭉툭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장비를 측정할 때는 그 장비의 원리, 그리고 그 사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장비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장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인 오시로스코프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주파수 응답으로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퀴즈 이제 2개 낼 건데, 이거는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하나 냈죠, 그죠? 보너스 퀴즈 하나, 보너스 문제 하나 하고, 요 2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풀어서 3문제 풀어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풀이의 급수에서 우리가 이제 직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떤 기저함수의 직교. 그래서 직교함수들이 기저함수들이 이제 그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끼리 이제 직교한다. 즉 내적이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적이었죠, 우리가. 그죠? 기저함수의 내적. 사인, 코사인.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증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사인, 코사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만 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우리 사인 공식 있죠, 합차 공식 이용해서 풀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분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한데, 오늘 어쨌든 뭐 참고 자료들은 많으니까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약간 변형해서 풀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과정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형판 것처럼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어서 제출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2파이고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그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기함수죠, 그죠? 기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텀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평균이 0이죠.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요. 이렇게 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형파한 것처럼 그냥 사인 텀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인하게 대해서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래서 bn은 우리가 이거 적분하면 되죠. 그냥 fx의 사인 일반적으로 뭐 이걸 적분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근데 fx가 뭐예요? 파이분의 1 x네, 그죠? 파이분의 1 x예요.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죠. 기울기가 x분의 y니까 파이분의 1이고 x 이렇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x 사인 x 사인 x 이걸 적분하면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 적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요거 배웠죠, 여러분? 뭐 하나를 f-x로 놓고 뭐 하나를 gx로 놓고 이렇게 한 거 배웠죠?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 책 찾아가면서 한번 그 혼자 입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랑 우리 보너스 문제 하나 해서 다음 주까지 그 강의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전까지 해서 풀어서 가상강좌에 꼭 올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8주차 강의 마치겠습니다.